한정구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센스 있는 엄마들의 외출 필수품, 휴대용 여아 소변기 쉬아. 산책, 주말 나들이, 자동차 안이나 여행 휴가지 등에서 쉬아는 외출 시 우리 아이의 청결을 위해 꼭 챙겨야 할 첫 필수품입니다. 생수병과 쉽게 연결되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귀여운 디자인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100% 국산 제품. 인터넷 쇼핑몰에서 쉬아를 검색하세요.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불타는 금요일 불금입니다. 오늘 저녁 7시 서울시청 광장에서는 국정원의 선거 부정 얼핏하는 촛불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은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이고, 대구는 동성로, 대구의 중심가는 동성로죠. 대구 CGV 한일극장 앞이고요. 청주는 승안길에 차 없는 거리입니다. 저녁 7시입니다. 다른 지역은 내일인데요. 시간은 7시 같고요. 부산 서면 주디스테와 백화점 앞, 그리고 대전 대전역 광장입니다. 대전과 청주에서는 표창원 전 서울대가 아니고 경찰대 교수가 함께합니다. 저녁 7시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산 서면 주디스테와의 부산 집회에는 저도 갑니다. 뭐 제가 간다고 해서 플러스 1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간다고요.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국민TV 조합원 인천 번개 모임 여러분들이 신청한 광고입니다. 시국 선언을 합니다. 국정원과 경찰, 방송을 이용한 반민주적인 여론 조작과 대선 개입이 속속 드러난 바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매우 불공정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의 당선은 무효가 됨을 선언한다. 뭐 제가 한 시국 선언은 아니고요. 최근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등 SNS에서 평범한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 타임라인이나 이런 데 올리고 있는 시국선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매우 불공정했다는 점. 만약 if 박근혜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박근혜의 당선은 무효가 됨을 선언한다는 겁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선언입니다. 대선 불복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대선 불복이라는 거는요, 정당하게 당선된 대통령에 대해서 불복하는 게 바로 대선 불복입니다. 한나라당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던 그게 바로 대선 불복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했습니까? 국정원을 동원해가지고 댓글 공작을 했습니까? 이해창을 거꾸로 떨기 위해서 이해창 지압 공작을 했습니까? 오히려 이해창이가 김대중 대통령하고 붙었을 때 북풍 공작이 들통나는 바람에 권영세, 그것도 권씨구만. 지금 주중대사가 있는 그 사람도 권씨 아닌가? 권영세가 아니지. 하여튼 뭐 있어요. 권영세는 주중대사다. 중요한 것은 대선 불복이라는 것은 한나라당의 노무현 탄핵과 같은 그딴 걸 갖다가 대선 불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명백하게 바로 박근혜의 검찰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부정선거 이거 틀림없다 해가지고 국정원장이던 원세훈과 그리고 은폐 조작 발표를 했던 서울경찰청장 했던 김용판이를 기소한 거 아닙니까? 그 기소를 불구속 기소로 만들려고 박근혜 대통령 각각해서 말이야. 법무장관은 황교안이 시켜가지고 압력 넣은 것 아닙니까? 세상이 다 알아요. 대선 불복이라는 얘기 쉽게 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의 정통성은 야당한테 구걸한다고 생기질 않습니다. 힘도 없는 야당 그리고 제2중된지 3중된지도 잘 구별이 가지 않는 야당 대표에게 너 대선 불복하는 건 맞아? 멱살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야당이 인정해주면은 없던 정통성이 살아납니까? 정통성은 국민이 인정하는 겁니다. 바로 서울시청 앞 광장에 모여있는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을 인정하면 그게 바로 정통성인 겁니다. 국민들을 납득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권영세가 아니고 건영혜였네요. 뭐 같은 글자가 두 개나 있는 거 보니까 이것도 좀 뭔가 하늘의 뜻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둘 다 들통난 선거 공작의 주역들이 될 가능성이 높네요. 권영혜는 실형까지 받았습니다. NLL 논란. 사실 이것은 바로 박근혜의 국정원 대선 개입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른 행위였습니다. 이제 NLL 원본을 찾겠다고 국가기록원을 갔는데 못 찾는 해프닝이 생겼죠. 그 못 찾자 조정동이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예 넘겨주지 않았다고요. 이건 명백한 오보이고요. 명백한 왜곡 보도입니다. 요즘 언론보다도 기성 언론보다도 더 빠르고 더 바르게 논평을 하고 있는 블로그 IM피트 조정동의 노무현 부관 참시 아예 소설을 써라 읽어드리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열람하려던 여야 의원들은 국가기록원에서 회의록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현재까지는 사실 파악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7월 19일 오늘 조간신문에서 다시 노무현 대통령을 부관 참시하기로 작정한 듯 말도 안 되는 제목의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일보의 일면을 보면 국가기록원 회의록 보관돼 있지 않다로, 동아는 노 정부 제출 목록에 노, 김 회의록 없다. 중앙일보는 노 전 대통령 대화록 안 넘겼다였습니다. 이것을 연결하면 국가기록원에 남북 대화 회의록이 없는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화록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으로 왜곡하는 문장이 됩니다. 이것은 언론 기사가 아니라 소설입니다. 기사를 쓰는 데 필요한 전제 조건, 즉 과연 노무현 대통령이 기록물을 어떻게 관리했느냐를 살펴보면 이런 기사를 절대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썼습니다. 이유는 뻔합니다. 그토록 괴롭혔던 노무현 대통령을 다시 무덤에서 꺼내 부관 참시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이 되는데요. 저는 그런
말하자면은 박근혜에게 실드를 치기 위해서 노무현이 나쁜 놈이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도 분명히 있지만은 나는 얘네들이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문서로 된 종이로 된 기록물을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얘들도 들은 게 있어가지고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청와대 기록물이 700만 건이 넘는다. 그게 어마어마한 양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병신들은. 참나. 이거 전부 전자문서, 즉 파일입니다. 예? 파일이에요. 아예 종이를 없앤 게 바로 노무현 청와대였습니다. 이지원이라고 하는 아주 혁신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가지고요. 그 이지원에 접속하면은 정말 평등한 시스템이었다고 그것을 이용했던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다 접속할 수 있고 그리고 문서 생산 단계에서부터 책임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 결제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재권자, 대통령이면 대통령, 수석이면 수석의 결재가 떨어진 문서는 절대 폐기하거나 인위적으로 삭제하지 못하도록 아예 시스템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700만 건 이상 되는 대통령 기록물을 아무 문제 없이 넘겨줄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전자문서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즉 하드디스크에 담아서 넘겨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구동할 수 있는 이지원이라고 하는 일종의 운영 프로그램을 같이 주면 됐던 겁니다. 그 700만 건의 목록을 어떻게 일일이 다 작성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문서의 제목이 평균 20자라고 가정하고 700만 건이라면요. 1억 4천만 자가 됩니다. 1억 4천만 자. 200자 원고지로 따져도 계산을 해볼까요? 70만 페이지에 이릅니다. 200자 원고지로 70만 장에 이르는 제목만 써도 70만 장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양입니다. 이건 종이로 넘겨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앙일보 기사 보면 정말 참 기가 막힙니다. 응? 대화록을 안 넘겼다는 거야. 이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무식한 인간들이 어딨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대통령의 결재가 떨어진 문서는 이 지원 시스템에서는 인위적으로 삭제가 불가능해요. 기본도 모르는 인간들이 앉아가지고 이딴 기사를 쓰대고 있으니 악의와 무지가 스킨 기사다라는 것이 저희 해석이고요. 이따위 옆에서 누군가가 쾌퇴하고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했더니 김영민 PD네요. 이따위 기사를 쓴 조정동에게는 노무현 대통령의 유가족이라든지 노무현 재단 이런 관계자들이 그야말로 수백억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어야 됩니다. 회사와 그리고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말입니다. 조중동이 쓴 소설이 아니라 진실을 외치는 보잘것없는 정치 블로거의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 대한민국 대통령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도록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대통령입니다. 그는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공공기록물 관리를 법과 시스템으로 완성했던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7월 20일 청와대 국무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맹세합니다. 그는 기록물 관리를 새롭게 하는 일부터 출발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과거의 기록물 문제를 진상 공개하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맹세해야 한다고 기록물 관리에 대한 각오와 계획을 밝힙니다. 이런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 관리는 체계적인 법과 시스템을 갖추는 개선 방안이 시작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고요. 그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서 대통령 기록물을 관리하고 보관하고 공개 등을 정하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전에 전혀 없었어요. 대통령이 뭔 짓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아예 기록을 안 남기고 도망갑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숨길 게 없으니까 바로 전산으로 딱 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통치자가 자의적으로 기록물을 삭제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 자체를 일단 자기가 최종 사인을 한 기록물은 인위적으로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말하자면은 이 이지원 시스템을 이해하는 그런 매체라면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거기서 이지원 시스템, 그게 얘들이 그 기록물을 아래 한글 파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 그런 거예요. 아래 한글 파일이면 독립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 파일 하나만 삭제하면은 됩니다. 근데 이지원 시스템은요, 이지원 시스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아래 한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 문서들은 이지원이 없으면은 읽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원 시스템은 일단 결제가 난 문서는 삭제를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통째로 바로 국가기록원에 넘겨준 겁니다. 이런 아주 기초적인 지식도 모르는 인간들이 그따위 기사를 쓴다는 게 정말 기자로서 쪽팔리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프로그램을 짜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답게 국가 기록물을 전자문서 시스템으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생산 단계에서부터 보관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했고요. 그 고민 속에서 특허까지 낸 시스템이 바로 청와대 이지원입니다. 청와대 이지원 시스템은 자료 수집 단계부터 문서 작성, 메모, 기한서 등 생산, 검토, 회의, 수정, 문서 수정 등 유통, 가공 결정을 지식화, 기록화하는 시스템입니다. 한마디로 청와대의 모든 문서가 자료 수집 단계에서부터 기록화, 전산화되어 끝까지 모든 과정을 후세에 남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이지원에는요, 누가 로그인을 해서 문서를 받는지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짜웅을 할 수가 없어요. 딱 보면은 로그 기록에 남기 때문에 사실 과거에는요, 내무부, 지금은 행안부인가요? 행정안전부죠. 거기에 전산 기록들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개인의 신상 정보들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출입 기자들이 부탁하면은 들어줬어요. 전산화되기 전에는. 전산화되고 나서부터는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에 헤어진 친구를 찾고 싶은데 이름만 가지고 그리고 생년월일 정도 생년만 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때 내무부에 부탁을 합니다. 여기 우리 김희주 아나운서 이름을 이제 예를 들어서 김희주라고 있는데 내가 한 20년 전에 헤어졌던 애인인데 그 몇 년생이고 좀 지금 현재 주소하고 연락처 알 수 없을까? 그러면은 실제로 내무부에서 찾아줬어요. 그래서 한 서너 명 되는데 한번 일일이 다 연락을 해봐라. 그 연락하면 나왔어요. 근데 전산화되고 나서부터는 부탁을 안 들어줍니다. 왜? 그거 내가 열람하면은 내가 열람했다는 기록이 남아. 그래서 할 수가 없어.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가 중요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이지원을 특허까지 내면서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별도로 국가 기록물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모든 대통령 기록물을 후대에 남기겠다는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건에 달하는 기록물이 생산된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업무를 모두 이지원이라고 하는 시스템 속에서 했기 때문에 저절로 남는 거예요. 일부러 남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MBC 100분 토론에서 시민 논객이 참여정부의 정책 중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내용과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모두 다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지만 이지원 시스템도 그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명박이 절대 그거 할 수가 없죠. 왜? 모든 게 다 전산에 기록이 남아요. 투명하게 처리가 됩니다. 이명박이는 모든 걸 엄험하게 처리를 하는데 그렇게 할 리가 있겠어요? 있는 것도 지금 숨겨질 판인데. 정권은 바뀌어도 이지원 체제와 시스템은 꼭 남아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거를 무참하게 뭉개뜨린 게 바로 이명박이고요. 박근혜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불거진 원본 논란은 정말 IT 전문가들이 들으면 도대체 뭘 알고 기사를 쓰는지 비웃음당하기 딱 좋은 기사들이죠. 전자문서는 원본과 사본의 구별이 종이문서와 다릅니다. 종이는 애초에 맨 먼저 만들어진 게 원본이고 그거를 복사하거나 베끼면 사본이 되는 겁니다. 전자문서는 복사를 했다고 해서 구별이 하나도 되질 않아요. 진본으로 지정하면은 그게 바로 원본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파일 중에서 다 똑같은 건데
봉화마을이 청와대 시스템을 열람했다고 하는 주장도 말이 안 됩니다. 컴퓨터를 아는 사람이라면 제조 회사와 기종이 다르고 소프트웨어가 다르면 호환이 안 된다는 사실, 하여튼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런 얘기고요. 예? 이런 약 같은 기사를 쓰고 있는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예?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이거 정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그리고 그 전 단계로 정정보도 청구를 해야 됩니다. 기록 관리를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던 노무현 대통령이 회의록을 보고도 결론이 나지 않은 NLL 대화록을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식으로 소설을 쓰는데요. 예? 아무리 노무현을 싫어하고 정책이 잘못됐다 그렇게 여긴다 하더라도 그건 아닙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 완벽한 분은 아니죠. 그러나 그가 남긴 기록물 관리 시스템만큼은 모든 기록 전문가들이 성과를 거뒀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여권과 조중동이 노무현을 죽은 노무현까지 그렇게 부관참시하고 괴롭히느냐? 그건 무섭기 때문이죠. 모든 기록물을 그가 남겼기 때문에 후대 정권들은 법에 따라서 기록물을 없애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아예 노무현 대통령을 적반하장으로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이재원 시스템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런 식의 소설을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수상한 거는요. 다른 데 있습니다. 임상경인가요? 임씨 맞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대통령 기록 원장인가? 국가기록 원장인가요? 그분 임기가 있는데도 이명박이가 들어서가지고 잘라버리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했던 놈을 그 기록원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없어진 거예요. 제가 어제 정치 토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유일한 가능성은 이지원 시스템을 손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지원 시스템, 노무현 정부가 넘겨줬던 이지원 시스템으로 구동되는 그 기록물은 없앨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아예 삭제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지원 시스템을 손을 봐가지고 삭제 기능을 탑재를 한 다음에 들어가서 특정한 기록물을 삭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지원 시스템의 로그 기록에 그게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만 하면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그야말로 참 병신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700만 건, 800만 건 되는 기록물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검색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기록물을 만들어서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게 넘겨준 게 아닙니다. 왜 이명박 정부에게 넘겨줘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서 국가기록원에다 넘겨주는 겁니다. 근데 넘길 때 비밀 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제목을 다르게 바꾸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색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정말로 이명박이 임명한 국가기록원장이 뭔가 변조를 하지 않았다면은 찾으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런 언론가 이런 나라에서 조금 이따 전작권 얘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만은 살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쪽팔립니다. 어디 가서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다니겠어요? 이런 수준 낮은 신문들이 이른바 보수 신문이라고 수백만 부를 뿌리고 다닌다는 사실을 외국인들이 알게 되면은 대한민국 수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쪽팔립니다. 다비치의 노래 사고 쳤어요.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는 동안 조합은 깔창 가입을 정말로 당부드립니다. 말해버렸어 사랑한단 말 그만 고백해버렸어 너의 뒤에서 사랑한단 말 그만 입 밖에 내버렸어. 네, 조합은 가입하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6명이 더 가입을 하셨네요. 서울 금천구 독산 이동의 삶은 너구리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너구리를 삶으면 어떻게 되죠? 예, 안양의 대인배 김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스짱가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토실왕자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토실왕자님.
어떻게 생겼는지 짐작이 갑니다. 저희 국민TV에도 토실 왕자님 한 분 계십니다. 김용민 왕자님이라고. 예, 그리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의 국민TV 만세님. 국민TV 만세님 저번 가입 감사드립니다. 곱하기 100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가입하셨는데요. 오곰님, 오곰, 데이비드 오곰님 저번 가입 감사드리고요. 또 이미 조합원이긴 합니다만은 강북구에 사시는 복실이 엄마님 정저하신답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광고합니다. 팟캐스트 생선장수 부동산 염장지르기의 진행자 정한영 조합원이 신청한 광고입니다. 생선장수 부동산 역전 강연회가 바로 오늘 오후 7시 대전역 창의실에서 열립니다. 예, 대전에 오늘 저게 있던가요? 생선장수 부동산 역전 강연회가 7월 19일 바로 오늘 오후 7시 대전역 창의실에서 열리고요. 오신 분들에게는 정한영님을 주셔서 부동산 염장지르기 책 한 권을 드리고 참가비는 3만 원이며 디프리 예비가 포함된 가격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받아 적으세요. 010-8637-5270 010-8637-5270 다음 카페 지주클럽에서 확인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 광고는 코리아 시국대책위원회에서 신청한 광고입니다. 코리아 시국대책위원회에서는 중앙선관위와 전국선관위를 불법 부정개표 헌법유린죄로 고발한다라는 연합 플래시몹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날짜는 7월 19일, 즉 오늘까지입니다. 플래시몹과 관련하여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이것도 받아 적으세요. 011-457-0211 다시 한번 부릅니다. 011-457-0211로 연락하시거나 다음 카페 18대 대선 부정선거 규명 목회자 모임으로 오시면 된다고 합니다. 플래시몹과 관련하여 진행 절차 방법 등을 알려드린다고 하네요. 세 번째, 이 광고는 다음 카페 서영석 날다 회원분들이 신청한 광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TV 서영석 이사님의 다음 팬카페 서영석 날다입니다. 20일 토요일 내일 있죠? 부산 서면 주디스 태화에서 저녁 7시 국정원 부정선거 개입 규탄 집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국민TV 조합원과 자원봉사자들이 국민TV 홍보부스도 설치하기로 했답니다. 우리 카페는 이날 국민TV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날은 서영석 이사님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광고는 유료 돈 받고 하는 광고임을 알려드립니다. 근데 많이 아는 이름이 나오네요. 자, 이제 광고는 끝났고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호남에 가서 여야가 너무 소모적 논쟁과 대립에 치중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도 새누리당도 새누리당은 입만 열면 비난하면 입만 아픈 거죠. 새누리당도 했지만 민주당도 무능하다 이렇게 질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참 불만이 많아요. 안철수 의원이 지금 호남 돌면서 그딴 얘기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서울광장에 나와가지고 부정선거 규탄을 해야 돼요. 박근혜와 제대로 싸우느냐 싸우지 않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는요.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 자체를 유린하는 국가의 기본을 문란시키는 이런 일들에 얼마나 정면으로 싸웠느냐 싸우지 않았느냐가 결정할 겁니다. 국정원 무서워서 정면으로 질타하지 못한다면 정면으로 싸우지 못한다면 차라리 그냥 입 다물고 계세요. 민주당을 무능하다 이렇게 질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민들 유권자들이 하는 것이지 정치에 몸을 닫고 있는 당신이 할 얘기는 아닙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뒤집히는 박근혜 공약. 지금 집권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박근혜 핵심 공약을 그야말로 뒤지는 정도가 모자라가지고 아주 짓밟고 있습니다. 선거 끝났고
이제 약속 씹을 차례가 온 거죠. 이 인간들 눈에는 국민들이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방송만 장악하면은 무슨 거짓말을 해도 쏘가 넘어가는 병신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또 이렇게 공약을 내팽개쳐도 노인네들 20만 원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새빨간 거짓말로 판명이 나도 또 박근혜 찍을 것 아닙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네. 그야말로 국민들, 시민들이 각성하지 않으면 이런 정권은 또 나오는 겁니다. 예, 사과 한마디 없이 뒤집히는 박근혜 공약, 경향신문 사설 소개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들이 대부분 뒤집히고 있다. 2015년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차질 없이 준비를 약속했지만 슬그머니 미국의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 지급을 약속한 기초연금 공약은 휴지 조각이 됐다. 앞서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부담 공약도 형해화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보수성 혹은 수구성을 탈색시키고 집권의 주요 동력이 된 것으로 평가되는 경제 민주화 공약도 크게 후퇴할 판이다. 박 대통령은 얼마 전 중점 법안이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추가적인 경제 민주화 입법화 추진의 종료를 선언한 바 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뒤집힌 공약들은 바로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대표 공약들입니다. 복지, 경제, 안보 영역에서 아주 핵심적인 공약들이 집권 6개월 만에 대폭 수정되거나 후퇴되고 있는 것이죠. 문제의 심각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박근혜의 경제민주화, 복지공약 등에 쏘가서 박근혜를 선택한 국민들에게는 명백한 기만이기 때문이죠.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선거에서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공약을 내세워 표를 모으고 지지를 호소해 집권했다면 공약의 이행은 기본적 책무가 된다. 거짓 공약으로 국민을 속여서 당선이 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대의의 문제, 민주의 문제가 송두리째 흔들린다. 그래서 공약, 특히나 후보가 내세운 대표 공약은 이행이 우선적 가치가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는 복지, 경제 민주화, 전작권 전환 공약 등을 국민을 상대로 약속한 내용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리고 도저히 공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이 섰다면 최소한 대국민 사과라도 하고 왜 수정하는지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먼저다. 네. 그런데 비밀리에 전시작전 환수를 연기하려고 추진하다가 들통이 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공약은 바뀔 수도 있어요. 뭐 사기를 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집권하고 검토해 보니까 도저히 비현실적이다 해서 공약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꾸려면은 그 과정이 투명해야 되고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박근혜의 공약 후퇴는요. 전혀 이유가 없어요. 재벌들 한 로비에 넘어간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고 그리고 박근혜의 복지, 박근혜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실천하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부자들에 대해서 세금을 더 걷는 겁니다. 그거는 절대로 부자가 대한민국에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예. 상위 10%에게서 세금을 더 걷으면요. 90%가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박근혜에게 힘이 있는 것은 상위 10%예요. 그중에서도 1%, 그중에서도 0.1%, 그중에서도 0.0001%의 입김에 움직이는 것이 박근혜입니다. 그러니까 밀실에서 꿍짝꿍짝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가정스럽고 뻔뻔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이가 세종시 수정에 반대할 때 약속의 이행을 그토록 강조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박근혜. 세종시의 원한 추진이 나라를 위해서 안 되는 것이었다면 그렇게 공약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고 소신이나 생각이 변했다면 판단력의 오류 아니겠느냐. 이런 식이라면 공약된 것조차 지킬 수 없게 되는데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 이렇게 박근혜가 이명박이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박근혜한테 하고 싶은 얘기예요. 원한 추진이 나라를 위해서 안 되는 것이었다면 그렇게 공약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소신이나 생각이 변했다면 당신의 대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약속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고 아니면 판단력의 오류, 대가리가 나빴다는 걸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든지
그리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데 대한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경제민주화 복지한다고 사기쳐서 사실 그 수구 꼴통들 표만 가지고 대통령이 됐겠어요? 그런 사기가 통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핵심 공약들을 지키지 못할 때는 최소한 납득할 수 있는 변명이라도 하고 사과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뻔뻔스럽게 밀실에서 숨어서 하다가 들통이 난다고. 정말 국격 상실입니다. 댓글 대자 대통령 각하. 전작권 한수. 이것도 진짜 쪽팔리는 일입니다. 쪽팔려요. 예? 전작권 한수 연기해달라고 북한이 아니라 미국 형님들한테 지금 울고불고 해야 될 판인데 미국 합참의장이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전작권 전환, 즉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군이 한국에게 돌려주는 것은 예정대로 진행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연기해달라고 울고불고 액을 복구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야 이마 받아가라고 나오고 있는 거죠. 참 진짜 쪽팔리는 일 아닙니까? 진짜 쪽팔리는 일입니다. 어떻게 어디 외국 나가가지고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다니겠어요? 자, 이리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 연기는 해야 되겠고 미국은 참 세상에 이게 거꾸로 돼도 유분수지. 정작 주권국가인 우리나라는 미국한테 제발 미국이 계속 작전 갖고 계세요. 통제권 갖고 계세요. 그리고 미국은 야 임마 니들 빨리 갖고 와 하고 있는 판인데 그러면 안 받으려면은 또 로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뭐 원하는 거 없습니까 형님? 주한미군 부담금 좀 더 낼게요. 지금 한 8천억 내는데 미군은 1조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비싼 미국 전투기도 마구마구 사줄게요. 이러면서 할 것 아닙니까? 창피합니다. 창피해요. 진짜 비꼬는 소리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전작권 그냥 미국이 갖고 있으라고 하십시오. 박근혜 쩔개들보다는 차라리 오바마가 우리 군을 더 잘 지휘할 것 같습니다. 자존심이요? 이제 우리나라 군벌이 자존심 없다는 거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지키지 않은 자존심을 우리가 왜 지킵니까? 김종대 한겨레 칼럼 전시작전권 연기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소개해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절반 수준의 국방비로 중동 3억의 인구를 상대로 완벽에 가까운 자주 국방을 하고 있다. 단지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이 자주적 방위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다. 작은 규모의 군사력을 현대적으로 개선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그들의 혁신 역량은 우리 한국군에게서는 도무지 찾아보기 어려운 장점이다. 나폴레옹은 군대는 10년마다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시대 변화에 맞게 군사력을 개선하면서 변화를 도모하지는 못하는 군대는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항상 지는 전쟁을 하게 돼 있다. 이런 교훈 때문에 모든 나라는 현대적인 군사 전략을 개발하고 군대 혁신에 매진하고 있다. 이것을 등한시하던 프랑스군은 같은 수준의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2차 대전에서 독일군에 맥없이 무너졌다. 바로 그런 이상한 군대가 바로 똑같은 이상한 군대가 바로 프랑스 같은 군대가 바로 한국군입니다. 전투기가 서울에서 뜨면 5분 만에 평양에 도착하는 이 좁은 전쟁터에서 5분 만에 전투기 갑니다. 평양까지. 120일 전쟁 계획이라고 하는 비현실적인 작전 계획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각종 중복과 비효율적인 기구의 난립, 지휘체계의 복잡성으로 소중한 국방 예산이 줄줄줄줄 새는 그런 군대가 바로 한국군입니다. 전군의 중령 대령 중에서 진급 적기가 경과하여 일 안 하는 인원이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1990년 8.18 계획에서 표방한 경쾌하고 간편한 군 구조로의 개선이라는 취지는 23년이나 지난 지금도 구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0년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그런 불길한 조짐이 이미 나타났죠. 그렇게 얻어맞고도 여전히 개혁을 안 하는 군대가 바로 한국 군대입니다. 그래서 군을 개혁하자고 하면 적반하장으로 국방 예산이 모자라서 못한다고 버팁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또다시 연기하자는 발상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 주된 핑계는 국방 예산이 모자라서 계획된 전력 정강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직도 한국군은 전투 지휘를 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자기를 깎아내립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가중시켰다는 참으로 외부에 공개하기조차 어려운 이유들입니다.
자기 나라 군대를 전투지휘조차 못할 형편이라면 이제껏 국방부가 자위권 차원에서 북핵 미사일에 대한 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큰 소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런 비열한 대국민 사기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라디오 비평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구